2학년 A반 김슬기 총이치 기공학 실습 5주차 교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헤드셋을 낀 이유는 지금 노트북으로 지금 빌려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제가 직접 집에 있는 헤드셋으로 이용을 하여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헤드셋을 좀 뭔가 애매한데 요런 면은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합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딱 알아볼 텐데요. 교합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합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합제입니다. 교합제는 왁스림이라고 저희가 통상 부르는데요. 요 명칭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튼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교합제는 상하학 악관 관계 기록과 인공치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 위에 올려져 있는 구형의 왁스 블록입니다. 이렇게 왁스 블록을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데요. 좀 밑에 좀 보이시는 것 같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교합제 모형입니다. 교합제가 잘 올라가 있는 모형. 저도 저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그게 안 됐네요. 교합 체득입니다. 자, 이렇게 교합 체득을 하여 정중선 등을 국외선 등을 지금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교합제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합제 기능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몹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학 수직 관계를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상하학 수평 관계 결정 3. 가상 교합 평면을 결정을 하고 4. 구순 지지 정도와 안모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합제의 참고선을 설정을 해주는데 정중선과 국악선, 상순선, 하순선 등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 5번이 왜 참고선을 설정을 해주냐면 인공치를 배열할 때 다시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인공치 배열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요 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합 체득에서 아까 전에 5번에서 정준선, 국악선 등을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교합제의 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교합제의 크기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제 크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그림에는 이렇게 상하과 하악이 나눠져 있는데요. 전치부는 5mm, 그 다음 견치, 소구치 쪽은 7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치부 쪽 끝 부분, 제2대구치 원심 부분 쪽은 10mm 쪽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자꾸 기침과 좀 콧물이 훌쩍훌쩍 나네요. 교합제의 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참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높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교합제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상악은 22mm, 하악은 18mm로 되어 있는데 상악의 구치부 쪽은 기초상으로부터 8mm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악 교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상악 교합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악 교합제. 뾰로롱 통. 제가 여기서 왜 멈춘 이유는 절취유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잠깐 멈춰둔 겁니다. 절취유두는 중절지 설면 쪽에 튀어나온 양중절지 설면의 뒤에 있는 유두를 말하는데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인공치 배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래와 같이 보이는 사진이 절취유두입니다. 이것을 표시를 안 해주면 양중절지를 기준으로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하악교합제입니다. 하악교합제는 상악과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악교합제는 하악중절지의 절단연을 가상교합 평면에 대해 수측 전정 방향으로 수직선과 일치를 시키는데요. 지금 상악은 45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하악 같은 경우는 90도, 거의 수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해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상교합 평면선을 설정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설정해 주는 게 제일 나을까요? 바로 상악교합제를 기준으로 상악교합제 기준입니다. 저희 사람 같은 경우는 하악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악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하악을 조정하여 설정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악법과 하악법이 나뉘는데요. 상악법은 상악 중절지 절단연을 기준으로 하여 좀 교합 평면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맞추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악법 같은 경우는 하악 중절지 절단연과 대구치, 하악 대구치 교두 부분을 이렇게 평면으로 이어서 교합 평면을 맞춰줍니다. 어떻게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하악교합제를 기준으로 설정할 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컬전 라인 이렇게 보여진 것 같이 오컬전 플랜 그 다음에 캠퍼 라인 이렇게 딱 있는데요. 요 위에 있는 영어를 제가 잘 몰라서 요거는 제가 발음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교합제 제작 방법입니다. 교합제 제작 방법에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제 제작 방법에는 프리핸들 매대를 이용한 교합제 제작이라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 지금 이렇게 교합제를 기초상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다 설계를 하여 어느 부분이 정가운데고 어느 부분이 또 중요한 라인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그런 설계를 먼저 그리신 다음 그 다음 기초상을 올리고 그 다음 교합제를 올릴 때 저희가 처음에 설정한 선을 보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은 하악입니다. 그 다음 교합제를 어떻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처음에 파라핀 왁스와 알코올 램프를 준비를 하거나 파라핀 왁스와 가스 토치를 이용을 해서 교합제를 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파라핀 왁스를 알코올 램프에 약간 연화를 시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때 접을 때 공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떼굴떼굴 지금 굴러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접었을 때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 요 부분은 살짝 알코올 램프로 약간 연화시킨 다음 이렇게 구부려 주면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라운드화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라운드화 시킨 다음 좀 모델에 맞게 이렇게 펼쳐지거나 약간 오므려 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 파라핀 왁스로 기초상과 모델에 언더컷이 있는 부위를 전부 다 메꿔줍니다. 살짝만 덮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왁스를 도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합제를 만든 것을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둡니다. 이렇게 딱 올렸으면은 이렇게 상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 교합제입니다. 그 다음 파라핀 왁스를 교합제와 기초상 사이에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파라핀 왁스를 녹여 이렇게 메꿔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조각도로 10개의 기초상 위까지 얇게 덮어주는 모습입니다. 매끈하게 덮어줘야 좋습니다. 지금 밑까지 파라핀 왁스를 발라준 모습입니다.
파라핀 왁스 지금 거기까지 바깥에 있는 부위,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기초상과 교합제의 높이, 그거를 빈틈없이 채워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 교합제와 기초상 간의 거리는 상악 같은 경우는 22mm라고 규격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구치부도 똑같이 22mm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다 그어주고 그 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핫플레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샀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핫플레이트를 알콜 램프나 가스토치를 달군 다음 그 저희가 표시해 둔 22mm까지 왁스를 녹여서 맞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녹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핫플레이트를 정말로 잘 샀다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 안 산 사람들은 약간 친구들한테 빌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산 사람들은 정말로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인 다음에 치수를 다시 한번 재어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교합제가 평면이 길이, 크기 다 맞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아까 전보다는 깨끗하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아래 평면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는 이렇게 좀 약간 올라와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엔 깔끔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핫플레이트를 그렇게 이용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핫플레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깔끔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도 또 상악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된 것을 다시 치수를 재서 똑같이 상악과 똑같이 핫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해주면은 가장 좋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는 몇 미리? 18mm로 되는데 제가 욕을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전치부는 5mm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도 규격화에 대해서 딱 사이즈에 맞게 맞춰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교합제의 모습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서 상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교합제 참고선과 교합 기록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교합제의 참고선과 교합 기록. 지금 이렇게 표를 보여줄 텐데요. A가 정준선이 되겠고요. C가 구치부, 견지 구각선부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뭐였지? B가 그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 다음 교합기에 부착을 하여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정말로 고급입니다. 보급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된 교합기가 있다는데요. 정말 저도 이거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밑을 까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위는 상악, 아래는 하악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악을 붙여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핫플레이트로 요거를 이렇게 봤을 때 수평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수평이 맞나요? 지금 이렇게 수평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 하악을 부착을 해줍니다. 잘 맞나요? 이렇게 상악과 하악을 이렇게 연결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이즈를 구강 내 사이즈랑 거의 비슷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이 자의 기구는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정 가운데로 긋는 것을 정중선이라고 꼭 그럽니다. 정수정을 꼭 체킹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치부 쪽에 이렇게 왁스 홈을 내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좀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판 홈을 이렇게 왁스바이트라고 부르는 왁스를 집어 넣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교합이 만약에 낮다면은 요게 안 맞을 것이고, 만약에 상악이 볼록볼록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은 많이 묻었고 그 한쪽은 잘 안 묻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에 있는 왁스가 약간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이치 고주차 실습 교합제에 대해서 제작 및 교합제에 대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캠이 좀 없어서 친구 노트북을 그 하루 빌리고 지금 알바 끝나자마자 빌려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건데, 제가 공부했던 거랑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 약간 더 기억이 남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고, 읽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제 공부 타입에는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총이치 고주차 실습 교합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